자, 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원순열과 조분할의 이제 뒷부분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건데,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를 보면 이제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색깔이 3개가 있고 서로 다른 도형이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도형 5개의 빨강, 노랑, 파랑색을 최소한 한 번씩 이상을 다 칠해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몇 가지 방법으로 칠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푸냐면, 이 5개의 서로 다른 모양 도형 중에 3개를 골라서 그 골라진 3개의 도형에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씩 색칠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색을 한 번씩 색칠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3개를 고르면 이렇게 골라진 3개의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씩 칠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경우수만큼이 있잖아. 그럼 이제 남는 게 2도형인데, 만약에 이렇게 2개의 도형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2도형에는 이미 색깔을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씩 다 색칠했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다 칠할 수 있잖아. 즉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종류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래서 요 뒤에 3 곱하기 3. 이런 계산하면 540까지인가요? 이렇게 풀면 일단 이 문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 5C3 곱하기 3팩이라는 요 경우수 안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선생님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내가 정사각형을 하나 고르고 직사각형을 고르고 이제 원을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내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씩 칠하는 행위가 요 경우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레드 칠하고, 여기 옐로우 칠하고, 여기 블루를 이렇게 칠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도형이 몇 각형, 육각형인가요? 육각형이랑 이제 이상하게 생긴 별이 이렇게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별에는 내 맘대로 칠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칠했어요. 어떻게 칠했냐면, 선생님 파란색이 좋아서 여기 블루 이렇게 칠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540가지 안에 한 가지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골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즉 위의 경우는 내가 5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이렇게 골랐다면 아래 경우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몇각형, 육각형 이렇게 고른 거잖아. 그럼 일단 내가 이렇게 3개 골랐으니까 이 골라진 3 도형에 이제 레드랑 옐로우랑 블루를 한 번씩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칠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리고 남는 도형이 이제 뭐가 남냐면 원하고 별이 남죠. 이렇게 별이 남는데 이 별에 역시 마찬가지. 내가 블루를 왜냐면 내 마음대로 칠한다고 그랬으니까 블루랑 이렇게 칠해버리면 위의 경우와 밑의 경우엔 내가 처음에 선택한 도형 3가지는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칠해놓고 보면 똑같은 결과죠. 색깔 종류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 540가지 안에는 겹치는, 즉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이렇게 많이 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지. 이게, 영상 강의를 찍어 놓는 거니까. 하여튼, 요 앞전에 강의에 선생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분할이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발상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도형 5개를 함수로 표현하자면 이제 정역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공역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가 있고, 블루가 있고. 그럼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문제하고 똑같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 조분할 가르치면서 선생님 예시로 들었던 상황이 그거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정역에 있는 개수를 공역에 있는 개수만큼으로 조분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5개를 공역이 3개가 있으니까 3개로 분할을 해서 여기 공역에 있는 레드, 옐로우, 블루랑 1대1 대응을 시키면 저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앞부분에 있는 문제 풀이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요 6번 문제는 앞부분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 2, 3, 4, 5라고 적어 놓은 건 요 도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도형이 서로 다른 도형이 5가지가 있고 공역 안에 색깔 3개가 있는데 이 정역 안에 든 5개의 서로 다른 도형을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 하는 거야. 그럼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서 레드, 옐로우, 블루랑 대응을 하면 문제 족보에서 요구하는 저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씩 다 사용해서 저 서로 다른 모양의 도형을 5개 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다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출됐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했던 이제 조분할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인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사설 같은 모의고사를 보면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 배열하는 그 주체들이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원을 그리고 문제 조건에 있는 도형들 실제 그려보면서 찾으면 뭐 답은 찾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선생님이 일일이 그려서 찾으려고 이거를 강좌를 띄워놓은 건 아니고 어떤 원리를 하나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좀 띄워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흰색 공이 있고 검은색 공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쳐봐. 이게 하얀색이야. 이게 검정색이고. 그래서 이 6개의 공을 만약에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원형으로 그려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 그려서 아마 정답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지금 뭐냐면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직순열이죠. 일단 직순열로 돌려보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나? 전체 6팩이고 하얀 게 4개 있고 검정 게 2개 있으니까 계산하면 15가지죠. 15가지. 즉 얘를 직순열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15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해볼 일은 요 6개를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15개, 얘를 직순열로 배열했을 때 생기는 이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실제 한번 그려봤어요. 요 15개 중에 요 위의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하얀색 공 4개가 붙어 있는 경우죠. 그쵸? 하얀색 4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 검정 거 2개가 있고, 위치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6가지 경우는 사실 원형으로 배열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걸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 경우와 이 경우 똑같죠. 왜냐하면 검정색 2개가 붙어 있고 흰 공 4개 다 붙어 있는 모양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 6가지는 실제 원형으로 배열하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여기 검정색 공이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지 않고 요 검정색 공 2개 사이 안에 하얀색 공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검정색 2개의 공 사이 안에 흰 공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 요놈과 요놈 사이에 하나, 요놈과 요놈 사이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경우가 이것도 그려보면 이게 몇 가지냐면 이것도 6가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 6가지 경우도 원형으로 배열하면 그 경우의 수가 똑같고, 아까 흰 공 4개, 검정 공 2개를 직순열로 배열했을 때 총 15가지였는데 지금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냐? 12가지 살펴본 거예요. 요 앞에 하얀 거 4개 붙어 있고 검정 거 2개 붙어 있는 게 6가지. 그 다음 검정 공과 검정 공 사이 안에 하얀 공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6가지. 그럼 2개 6가지, 6가지 더하면 12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3가지는 당연히 뭐 검정 공과 검정 공 사이 안에 하얀 공이 2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도 그 직순열을 배열해보면 이렇게 3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요 3가지도 원형으로 배열해보면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얀 공 4개, 검정 공 2개를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냥 그리면 그냥 3가지가밖에 안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공의 개수가 좀 복잡하게 주어진 경우를 우리가 그려서 따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요 제일 첫 번째 예시로 들었던 요 상황을 잠깐 볼게요. 요 상황은 사실은 그 직순열로 하얀 거 4개, 검정 공 2개가 붙어 있는 배열인데 이거는 눈 씻고 보더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배열이 아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비반복 배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 검정 거, 검정 거니까 앞에서부터 몇 번째를 끊어서 보든지 간에 절대로 앞에 나와 있는 배열이 뒤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6개는 비반복 배열인 거예요. 비반복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죠. 이제 검정공과 검정공 사이에 흰 공이 하나 들어가는 이 경우도 반복 배열이 아닌 비반복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쵸? 그래서 비반복 배열이 총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시 들었던 이 배열은 사실 반복 배열이죠. 뭐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그러니까 화이트, 화이트, 블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 요거는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그래서 요 블랙, 화이트, 화이트 요 3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배열이 뒤에도 뒤에도 똑같이 나와서 이런 배열을 우리가 반복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배열.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하얀 공 4개, 검정 공 2개를 배열하면 직순열을 배열해서 총 15가지가 생기는데 원형으로 배열하면 일단 3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그 15가지 중에 비반복 배열이 12가지고 반복 배열이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원형으로 돌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림 1하고 그림 2는 비반복 배열인데, 비반복 배열의 경우의 수는 전체 배열하는 공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전체 배열하는 공의 개수. 그 다음에 그림 3이 반복 배열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반복 배열은 이 앞에 3개가 뒤에 3개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앞에 3개 요거를 우리가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순환마디. 그러니까 하나의 순환마디 안에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의 순환마디를 끊어서 보면 공이 3개씩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반복 배열은 하나의 순환마디 안에 있는 공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공의 개수로.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요거 2고 요거 1이니까 정답은 이게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찾아낸 사실이겠죠. 이게 뭐 어떤 수학자가 이거를 뭐 공식화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같은 것이 있는 놈들을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그 결과치를 보고 추론해 보니까 비반복 배열은 전체 배열하는 공의 개수로 나눠주고, 반복 배열은 하나의 순환마디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로 나눠줬더니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구해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사실은 원순열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 B, C, D 5명이 있는데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5팩을 5로 나눠서 4팩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팩이 어떻게 나오냐면 5팩을 5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 5팩이 직순열의 경우의 수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배열되어지는 사람이 5명이니까 직순열로 배열했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으니까 5로 나눈다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얘는 직순열은 맞아요. 근데 이 직순열이 반복 배열일까 비반복 배열일까라고 판단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C, D 5명이 있는데 5명을 직순열로 돌리면 쌍둥이가 없는데 서로 다른 사람 5명인데 쌍둥이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반복 배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반복 배열은 전체 배열하는 개수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5개를 직순열로 돌리면 5팩이고 그 5팩까지 안에는 반복 배열이 하나도 없으니 전체 배열되어지는 개수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옳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원이 하나 있고 별이 2개 있고 x가 3개 있어. 그럼 얘를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이 6개를 배열했을 때
반복 배열이 몇 개가 나올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앞에서 나온 배열이 뒤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지금 같은 이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서 배열된 게 뒤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직순열로 돌려버리면 전체가 6팩이고 같은 게 별이 2개 있고 그다음에 x가 3개니까 3팩. 요만큼이 직순열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근데 이 직순열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배열해보면 반복 배열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전체 배열되어지는 개수 6으로 나눠주면 얘가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다 이 얘기인데 약분하면 얼마니? 6하면 5팩이니까 얼마야? 10가지가 되나? 맞나? 5팩? 10가지가 정답이 되죠. 왜냐면 요거랑 약분하면 5팩?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아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 가서 그 제한 시간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30문항을 푸는데 뭐 설마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걸 의도적으로 낼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사실 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경우의 수가 10가지밖에 없으니까 충분한 수능 시간표, 주어진 시간표대로 그리는 거지 뭐. 그려보면 10개 찾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 강의 때 이거 배웠잖아요. FL. 직순열이나 원순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FE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유독 요 새끼만 한 개잖아. 나머지 2개, 3개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먼저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동그라미를 배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어딘가 동그라미가 자리 잡고 동그라미가 자리를 잡고 배열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기준점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5개는 직순열로 돌리면 되니까 나머지 5개는 뭐야? 별이 2개 있고 그다음에 x가 3개 있으니까 2팩, 3팩 이렇게 나눠줘도 이 계산 결과는 똑같이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생각도 좋은 생각 같아요. F1 입장에서 동그라미가 유독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놈을 먼저 배치를 하고 나머지 별 2개, x표 3개를 직순열로 돌린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거보다는 오늘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을 어떻게 배열하냐면 무조건 반복 배열과 비반복 배열을 찾는 거야. 그래서 반복 배열은 반복되는 순환 마디 안에 배열되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비반복 배열은 그 전체 배열하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 한 번쯤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좀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황을 안 하겠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 풀었던 문제 중에 왜 이런 문제 있었잖아. 저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문제를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자리가 8개가 있고 사람이 6명밖에 없고 2자리를 비워둔고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F1 입장에서 얘를 풀어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어차피 2자리 비워둔다고 그랬잖아. 그럼 2자리 비워주면 거기에는 뭐 투명인간이 앉나? 뭐 어찌됐든 2자리 비는 곳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 2자리가 비어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아무도 안 앉아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A, B, C, D, E, F 6명하고 구분이 안 되는 투명인간 2명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저 8명을 여기에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 6명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투명인간 2명은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에도 사람 6명이 다 다르니까 반복 배열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직순열로 일단 돌리는 거야. 직순열 8팩을 투명인간 2명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고 이 직순열의 경우의 수 안에는 반복 배열이 한 개도 없잖아. 반복 배열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배열하고자 하는 전체 개수 8로 나눠주면 아마 지난 시간에 풀이했던 결과랑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과연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절대 없어. 절대 없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꼭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여기를 파고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같은 게 있어도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추론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어떤 거냐면, 반복 배열이 몇 가지가 있고, 비반복 배열이 몇 가지가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6번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이제 설명 충분히 했고, 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파란 공 2개야. 얘는 좀 문제가 좋네. 검은 공은 블랙이니까 블랙 2개, 화이트 2개, 파란 공 블루라고 하면 블루 2개. 자, 이렇게 놓고 이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여기 직접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풀이 과정 중간에 다 써줬습니다. 여기다 한 칸씩 채워놓으면 그냥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직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직순열은 6팩을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 2팩 이렇게 되나? 그럼 720을 8로 나누니까 90까지가 되겠네, 그치? 전체 직순열은 90까지인데 우리가 고민할 건 딱 하나단 얘기지. 이 90가지 안에 반복 배열하고 비반복 배열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중 순환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반복 배열이겠죠. 그럼 어떻게 순환을 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블루도 2개, 화이트 2개, 이거 블루 이게 잘못 써놨네. 미친 선생이네. 블루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검은 공이니까 아니 맞네. 블랙의 블루고 여기 파란 건 블루의 블루잖아. 이거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좀 다른 문자로 하겠습니다. 뭐 파란색이 또 뭐 있지? 파란 거 영어로 블루 말고 또 뭐 있어? 내가 모르겠다. 그냥 A라고 해볼게. A라고 이렇게. 그래서 B 2개, W 2개, A 2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6개를 직순열로 돌렸을 때 90가지인데 이 90가지 안에 우리는 반복 배열이 몇 가지가 있는지 찾는 건데 반복 배열이 나오려면 당연히 B가 2개, 화이트 W 2개, A 2개니까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배열하면 되지 않나? 즉 이런 얘기가 뭐냐면 B하고 W하고 A를 한 세트로 묶어서 여기 앞에 나와져 있는 배열이 뒤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나오면 이게 반복 배열이 되는 거잖아. 그치? 2개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B, W, A를 직순열로 돌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이잖아. 그쵸? 3팩이니까 얼마? 6가지가 되나?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결정이 되면 여기 있는 배열 그대로 이쪽에서 배열이 되면 전체 반복 배열의 개수가 되니까. 그래서 반복 배열의 개수는 6가지니까 전체 직순열 90가지에서 6가지 빼면 84가지가 되나? 84가지가 비반복 배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반복 배열 6개는 아까 반복하는 순환 마디 안에 배치되는 공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니까 3개가 있겠죠, 당연히. 3개가 되고 비반복 배열 84가지는 전체 배열하는 공의 개수 6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2 더하기 얘가 얼마입니까? 14인가? 14? 14.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16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문제를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막 물고 뜯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같은 게 있는 직순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잖아.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다 그려서 판단하는데 그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니까 그냥 이건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수능에 한 번쯤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오면 여러분들만 맞추면 되죠 뭐. 그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니? 얘는 뭐야? 남자가 4명 있습니다. AB가 남자인가 봐. AB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있고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다. 결국 8명이 있는 거지. 그 8명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조건은 이 2개네. A와 B는 이웃하고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굉장히 노멀한 문제지. 노멀한 문제고 그러니까 요즘 수능 컨셉에 딱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첫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버부적거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그 확통은 일단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조건에 있는 그 수식 중에, 그러니까 조건식이지, 조건식 중에서 주어를 찾아서 일단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여기 주어는 당연히 A와 B고, 여기 주어는 당연히 C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A와 B는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할 때나 직순열로 배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F1이었죠, F1. 그러니까 F1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와 B를 이웃하게 배치하는 경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를 이웃하게 배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안 친다, 이렇게 안 친다. 안 치는 방법은 똑같고 순서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를 이웃하게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뭐 여기까지는 하겠지. 이거 무조건 두 가지죠. 왜 두 가지냐고 또 묻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A,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B를 이렇게 안 쳤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당연히 C잖아, C.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C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 B는 분명히 문제에서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C가 이제 좀 색깔, 다른 색깔 할까? 자, 노란색으로. 자, C가 여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이제 남는 학생이 C는 여학생하고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요 옆에 반드시 남자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남는 인원 마음대로 배치하면 되니까. 맞나? 그러면 여기에 앉을 수 있는 남자가 4명인데 A, B 2명이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남자는 얼마가 되니? 두 가지겠지, 두 가지. 그럼 둘 중에 어떤 남자가 오면 나머지 4명은 직순열로 돌리면 되니까 곱하기 4팩. 이렇게 풀어주면 되나? 맞지? 맞나? 맞겠지, 뭐. 그럼 C가 여기 배치될 때랑 사실 C가 여기 배치될 때는 경우의 수가 똑같죠. C 바로 옆에는 남학생이 한 명 앉고 나머지 4자리는 그냥 남는 인원 마음대로 앉히면 되니까 4팩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한 번 더 있겠네.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은 이제 C가 당연히 요 자리에 앉을 때지. 그치? 자, C가 요 자리에 앉으면 C 양옆에는 여자가 못 앉으니까 남자 2명을 여기다 앉히면 되죠. 그쵸? 남자 2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당연히 두 가지겠지. 뭐 남자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자 2명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여기 세 자리에는 여자를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지. 3패 이렇게. 그럼 C가 여기 앉을 때도 양옆에 남자가 와야 되고 C가 여기 앉을 때도 양옆에 남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C가 여기 앉는 경우는 다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아마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정답 이게 얼마야 이게? 4에다가 숫자 크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답만 한번 확인해 볼까? 답을 확인해 보면 답이 몇 가지? 288가지 나오면 되는데. 해보자. 자, 이거 얼마니? 24, 48, 96? 여기는 얼마야? 6, 2, 12, 48?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야? 4에 하나 올라가 144? 곱하기 2니까 288이 맞죠. 그쵸? 뭐 이 정도는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이 보는 핵심은 요거 때문에 요 2가 뭐였냐면, 요 2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1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준 거지. 그치? 박스 안에 있는 조건식 중에서 이 첫 번째 줄이지. A와 B를 이웃하게 배치를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F1이라고 놓고 나머지는 C의 위치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져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이 정도도 못 풀면 뭐라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교과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색깔 칠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문제니? 요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것도 지금 6명의 학생을 배치를 하는데 여기 주어가 나와 있죠?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발상은 A와 B를 이웃하게 안 치는 발상부터 하는 거지. 그럼 A와 B를 이웃하게 안 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 똑같은 문제니까 A, B 이렇게 안 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돼요. B는 C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B 옆에는 누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C가 아닌 놈만 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여기나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경우를 또 하나씩 나눠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 문제. 이거는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숫자가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사람을 안 치는 거야. 사람을 안 치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아야 된대. 12가 되는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12가 되지 않는 경우를 묻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뭐 직접 다 그려서 진짜 12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다 일일이 세서도 답을 풀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12가 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역으로 12가 되는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120까지겠죠, 5팩. 그래서 5팩에서 뭘 빼줄 거냐면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근데 숫자를 잠깐 이렇게 한번 봐볼게. 1, 2, 3, 4, 5, 6인데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2하고 누구하고 곱하면 10이냐면 6하고 곱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곱하면 이것도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 뺄 거냐면 2하고 6하고 붙어 있어서 그 12가 되는 경우도 한번 빼줄 거고 3이랑 4랑 붙어 있어서 12가 되는 경우도 한번 빼줄 거고 그리고 2랑 6이 붙어 있고 3이랑 4가 붙어 있는 경우는 한번 다시 더해주면 되죠. 아, 이게 그럴 수 있다. 어떨 수 있냐면 이걸 모를 수 있네. 뭐냐면 넘버링 A 또는 B가 되는 경우 있죠. 이거 중학교 때 하지 않나? A 또는 B라는 상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나?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랑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빼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집합에서도 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 때도 이 아이디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각각 따로 구해서 더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웃한 두 개의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2하고 6하고 이웃해서 12가 되는 경우 빼고 3이랑 4랑 이웃해서 12가 되는 경우 빼고 그 다음에 2랑 6이랑 이웃하고 3이랑 4랑 이웃하는 경우는 한번 마지막에 더해야 되겠지, 이 문제를.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 빼기가 붙으면 빼기, 여긴 더하기잖아. 그러니까 둘 다 12가 되는 경우. 2랑 6이랑 이웃하고 3이랑 4가 이웃해서 12를 만드는 경우는 더해줘야 돼. 이거 이해되지? 아, 이거는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다. 뭐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5명. A, B, C, D 5명이 있는데 이 5명 원형으로 배열을 한대. 근데 우리가 보통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한 덩어리를 묶지. 대부분 그렇게 풀지 않나?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를 묶잖아. 또는 뭐 A랑 B랑 서로 이건 마주 볼 수가 없네.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네. 그치? 뭐 이렇게 6명이 있으면 등간격으로 앉는다고 그러면 마주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랑 B랑 마주 보는 경우의 수랑 사실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데, 글쎄, 물론 이제 이쪽 확통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풀이 방법을 처음 봤다면, 6명인가? 하나, 둘, 셋, 넷다요? 앞으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6명을 배치를 하는데, 먼저, 이웃하는 경우부터 풀어볼게요.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이 이웃하려는 두 놈 중에 한 놈을 빼세요. 한 놈을 빼.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사람 수는 5명이죠. 5명을 원순열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4팩이지, 4팩. 그러면 실제 배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뭐 B가 빠지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렇게 앉고 여기 어딘가 가서 A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B가 A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4팩 곱하기 2 해서 48가지가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한다고 굳이 두 명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묶을 필요가 1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를 빼도 돼. 이웃한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하나를 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고. 자, 두 번째, 이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마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A랑 B랑 마주 볼 때도 한 명을 빼는 거야. 그럼 5명만 돌리면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4팩이 되는 거지. 5명 원형으로 돌리니까. 그럼 그 5자리 중에 어느 한 자리에는 A가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맞은편에 가서 B가 그냥 앉아버리면 되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A랑 B랑 마주 보는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수학적으로 보면 두 개를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웃하는 경우도 풀이하는 방법이 한 놈 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 마주 보는 경우도 한 놈을 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 이해가 되시겠지? 다시 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5팩이 되니까 120까지 해서 뭘 빼냐면, 첫 번째는 이거부터 빼볼게. 2하고 6하고 이웃해서 12를 만족하는 경우를 빼볼게요. 그럼 2하고 6하고는 이웃하니까 하나를 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하나를 빼. 그럼 5명을, 그러니까 5명이 아니지. 5개의 숫자를 원형으로 돌리는 경우의 수니까 똑같고 4팩일 거고, 그러면 그 중에 뭐 2라는 숫자 옆에 가서 6이 배열되면 되니까 곱하기 2. 이거 이해되지? 아니, 이런 얘기라고. 뭐냐면, 2하고 6하고 이웃해서 12를 만족하는 경우를 뺄 건데, 2하고 6하고 이웃하니까 둘 중에 숫자 하나 빼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6을 빼. 그럼 6을 빼면 여기 숫자를 배열하다 보면 1, 2, 3, 4, 5가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그럼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4패. 그럼 2 옆에 6이 가서 위치를 하면 되니까 6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이해됐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누구랑 이웃해서 12를 만들 수 있어? 3, 4를 이웃해서 12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3, 4가 이웃하는 경우도 얘랑 똑같겠죠. 4패 곱하기 2. 요까지 두 가지는 빼줘야 되고, 누구를 더한다고? 2하고 6하고 이웃하고 3하고 4하고 이웃하는 경우를 거식이 뭐야? 더해줘야 되지. 이거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그치? 그럼 2하고 6하고 이웃하고 3하고 4하고 이웃하는 경우가 과연 몇 가지인지는 니네가 해라. 응? 설마 이만큼 가르치는데 못하겠어? 2하고 6하고 이웃하고 3하고 4하고 이웃한대. 그럼 둘 중에 하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 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응? 자, 이렇게 해서 그 원순열하고 조분할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정도만 할게요. 이제 수능에서 원순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요, 확통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막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져서 공부할 건 아닌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원순위나 다각순위를 기본적으로 F1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처음 배운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원순위를 어떻게 풀지,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수능에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